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청양 부여 지천댐 추진과 관련해 전수조사까지 포함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8월 내에는 지천댐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기존 설문조사를 포함한 신뢰성 시비와 반대 여론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천댐 예정지 반경 5km 이내 4,506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6.7%가 댐 건설에 찬성했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설문조사를 둘러싼 신뢰성 시비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마을별로 고르게 일정 수 이상의 유의미한 면접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도 95%, 표준 오차 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응답 세대수는 약 400세대 내외이며 이번 조사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수를 확보하였고 하지만 표본 추출 방식이 아닌 세대 방문 면접 조사 방식의 한계와 조사원 신뢰성 등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도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과 조사 방식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20 예정지역과 인접지역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전수조사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수조사할 의향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본 구상이 정해지는 8월까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통합 과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천댐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반대 측 여론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천댐을 강행하려고 편파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다. 지천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약 이행 촉구 운동 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충남도가 인접한 전북도와 해양 쓰레기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해양환경 정화선을 투입해 집중호우 때마다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인근 해역으로 떠내려오는 해양 쓰레기를 분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천군 해역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900톤 넘는 해양 쓰레기가 유입돼 선박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장마철마다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전 출신인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출신으로 지난 1989년 교수로 임용돼 공과대학장 등을 맡았고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충남대 사상 첫 여성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추천제로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며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를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투데이 초대석 마련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자체마다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분주한데요. 국가해양정원, 공항조성 등 이 지역도 굵직한 현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 순서로 이완섭 서산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서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지난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올해 재도전 전략과 계획 있으신가요? 네, 올해 4월에 충청남도에서 예타 대응 이런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9월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병행해서 우리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 이러한 부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별도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 생태 정원 이런 부분들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용역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도 지난 정부는 물론이고 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서산을 위시해서 이제 13개 지자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한 330km 정도 되는 이 부분이 만일에 이게 그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의 어떤 그 활성화, 세계적인 많은 분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데도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8년에 개항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공항 조성 사업도 사실 진행이 조금 더딘 상황인데요. 적자공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산은 다르거든요. 뭐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비에타 사업으로 충청남도 함께 국가 정부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16억 한 6천만 원에 이런 그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시 설계 비용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정부 예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반기쯤에는 기본적인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 이런 거 고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도 2021년 이후에 주민등록 통계상 인구가 줄고 있고요. 또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정주 인구보다도 생활 인구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민선 8기 제가 들어와가지고 2023년도에 3개, 금년 2024년도에 1개 해서 지금 4개의 산업단지, 충의 산단, 대산 3 일반 산업단지 확장, 그리고 대산 그린 컴플렉스 3개의 산단과 대죽 2 일반 산업단지 4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좀 늘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공을 들인 서산시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프라고 하는 연료, 지속 가능한 항공유,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약자인데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버리는 폐 어떤 비닐이라든가 폐식용유라든가 또는 폐목재, 바이오매스 같은 이런 원료를 이용해서 유용한 이런 그 원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항공유가 바로 이런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프 연료로 한다면 80%의 탄소 저감 이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프 종합실증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대산 지역에. 그래서 전 기술과 관련된 공정을 기술 국산화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그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거든요. 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줄여야 되는 거지만 이미 산업 공장에서 나와 있는 탄소를 모아서 포집을 해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염 물질을 아주 유용한 미래 이런 그 물질로 바꾸는 혁신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수소 도시로 지난해 우리 서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시정 현안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의 주요 관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베이밸리 투어패스 통합권이 출시됐습니다. 통합권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두 지역의 숙박업소와 식당 등 가맹점 95곳을 하나의 모바일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우려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ASF 위험주의보를 내리고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도는 축사 안팎의 소독을 강화하고 배수로와 울타리 등의 방역시설을 정비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을 강화합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낡은 청주야구장에서 이번 시즌 홈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새 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아닌 새 프로야구단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는데요.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 시즌 1위를 달리며 내친김에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한화이글스. 그 어느 때보다 팬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올해 청주에선 경기를 볼 수 없습니다. 선수 부상 위험과 경기력 저하, 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내세워 한화이글스가 청주 홈 경기를 거부한 겁니다. 더구나 올해가 아닌 당분간이라고 언급해 내년 청주 홈 경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결국 새 야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스포츠 콤플렉스 연구 용역을 통해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단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부지 선정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다가 건립을 할 것인지, 어떤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또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새 야구장을 연고로 하는 새 프로야구단 유치도 추진합니다. 이제 제2 영구지라는 개념은 없어진 거죠, 사실. 한 경기도 안 하는데 무슨 영구지입니까? 30구단. 그 경기를 할 팀이 있지 않으면 짓기 어렵죠. 프로야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팬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새 구단 영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프로야구 출범 이후부터 일단 충청도 자체가 일단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이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마음대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화가 팬들을 저버렸다는 실망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근데 약간 배신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연고지를 버린 거니까 좀 새로운 구단을 찾아서 새로 야구를 조금 활성화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당장 한화 이글스 홈구장 건립에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야구장을 새로 지어 새 구단을 유치하겠다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인 KBO 올스타전이 다음 달 11일과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달 11일 올스타 전야제에는 퓨처스 올스타전과 홈런 더비가 펼쳐지고 올스타전 당일인 12일에는 KBO 올스타전과 팬사인회 등이 열립니다. 대전에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리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이며 올스타전의 입장권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유튜버 구제혁의 변호인이 출연한 일부 유튜브 영상에 유튜버 쯔양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영상 삭제와 동영상 게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영상에서 쯔양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고 삭제를 지시하고 쯔양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하는 취지의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을 맞아 식품과 환경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사경은 앞으로 2달 동안 배달음식점과 축산물 유통업소, 아취 유발시설 등 15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불법 유통, 악취관리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2달간 원산지 허위 표시 5건 등 16건을 적발했지만 한우 부정유통 단속 결과 전통시장 50곳은 모두 적합했다며 여름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에 51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최대 2천만 원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초저금리 자금 사업과 전환보증, 장기 분할 상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설치 비용 70%를 지원합니다. 시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정착을 원하는 45살 미만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70%를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세종시 한솔동의 한글사랑 거리에 담길 순수 창작 이야기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세종시와 한글,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줄거리 형태의 이야기를 발굴해 거리 큐레이션과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또 최종 선정된 5편의 작품은 총 1,100만 원의 상금과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의 확장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대전시가 제37회 대전광역시 문화상 후보자를 다음 달 3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1989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문화상은 학술, 문학, 시각예술 등 6개 부문에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발하며 최근 3년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1년 이내 상급기관 표창이 없어야 합니다.
추천은 기관 단체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연소로 가능하며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시상될 예정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